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PD는 프로듀서의 약어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그리고 JYP의 박진영을 PD라고 부릅니다. PD는 가수들의 한 앨범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에 저 또한 헤어살롱의 모든 것을 총괄하기 위하여 PD라는 포지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1년 미용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미용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샴푸를 배우는 인턴으로 시작하였고 디자이너 생활을 하였습니다. 남자라면 피할 수 없었던 군 생활을 일괄병으로 보냈었고 남들보다 늦은 24살 미용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교직 이수를 하여서 교생을 생활을 진행을 했었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미용교사로서의 꿈도 꾸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권유로 호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토네인가이 아카데미 수료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13년부터 20년까지 차홍 본사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보통 미용실을 바라보면 헤어 디자이너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저는 본사에서 경영 업무를 하기에 외부 헤어 디자이너와 함께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모르는 분이 당연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입사 후 가장 먼저 맡은 포지션은 살롱 매니저였습니다. 살롱에서 근무하며 브랜드 이해와 살롱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바탕으로 매뉴얼 제작 작업을 하였고요. 차홍 아카데미 총괄 운영도 맡게 되었습니다. 차홍 원장님과 함께 K-뷰티를 글로벌화하기 위하여 대만, 중국, 싱가포르부터 포르투갈, 프랑스 등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 미용을 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차홍룸이라는 브랜드 런칭에 참여하며 차홍 아르더의 차홍룸, 차홍 아카데미, 차홍 코스메틱까지 미용 마켓에서 이슈가 되는 컴퍼니 빌딩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동료들입니다. 헤어 디자이너와 주니어들이겠죠. 그 많은 동료들이 있었기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차홍 아카데미 토탈 헤어 매뉴얼북이나 차홍 아카데미 어플리케이션 등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헤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출판업과의 협업이 있었고 프로그램 개발 회사와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구글 등의 회사들과 함께 협업이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원장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주로 가졌었고요. 그러면서 살롱 경영에 대한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헤어살롱 경영 컨설팅이라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막연하게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영을 각 살롱의 컨디션에 맞춰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며 커스터마이징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컨설팅이라는 일을 하게 되며 알게 된 원장님들과 함께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전문으로 하는 퓨처플레이의 유중희 대표님의 권유로 퓨처뷰티라는 스타트업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미용인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남동에 약 100평 정도의 헤어살롱을 오픈을 하였었고 공유 미용실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았던 나나로브라는 브랜드를 성수동과 홍대에 런칭을 하였었고요. 가장 아날로그적인 업무인 미용을 IT를 통하여 편리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용업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정의를 내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용업의 본질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어살롱에서 시스템과 매뉴얼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성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스템과 매뉴얼이 곧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더 많은 미용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하여 막연하게 어렵게만 생각하는 헤어살롱 경영이라는 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용업에서 경영은 창업을 하고 나서야 실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돈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을 통하여 인사 업무를 맡게 되고 첫 세무 신고를 통해서 세무회계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원장님들은 살롱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헤어 디자이너, 인턴, 관리자 뿐만 아니라 인사팀, 총무팀, 회계팀, 마케팅팀, 교육팀의 이 모든 업무를 한 사람이서 하게 되실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경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막연하고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살롱이라고 해서 회사와 다를 것이라고 보통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저 또한 처음에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살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사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회사는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에게 정보를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살롱은 브랜드와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관리를 하게 합니다. 회사는 인사노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을 관리합니다. 살롱은 교육과 평가를 통해 진급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생각의 확장을 위해 조회와 미팅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직원 관리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는 세무회계를 통해 재무적 건강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살롱은 세무회계를 통해 살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미용실과 회사는 경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창업을 준비할 때부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창업자의 자세로 내가 만들어갈 살롱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어떤 헤어살롱을 만들고 싶은가? 내가 생각하는 공간은 어떤 곳인가? 동료들이 나와 함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고객들이 왜 이 살롱을 꼭 방문해야 하는 것인가? 등등의 질문을 통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 기획, 상권 설정, 서비스, 채용, 마케팅 등의 계획도 하나씩 세워 나가야 합니다. 사실 창업을 하려는 분들보다는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컨설팅 의뢰가 더 많습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하였기에 끊임없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업 전보다는 심플하게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회사 경영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살롱은 공동의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바로 고객 만족입니다. 전 직장 근무 시절 1년에 4회 공개 채용을 진행했었습니다. 매 채용 시마다 약 300여 명의 지원자들이 지원을 해주셨었고요. 1차 서류 전형과 2차 인터뷰를 통해 많게는 10명, 적게는 2명의 인턴들을 채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채용 이야기를 하냐고요? 저는 서류 전형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왜 미용을 하게 되었나요? 지원자들의 90% 이상은 모두 동일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바로 사람을 꾸며주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회사는 일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방향과 개인의 방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살롱은 개인의 꿈과 방향이 살롱의 꿈과 방향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고객의 아름다움을 위해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기에 헤어살롱 경영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헤어살롱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최근 챗 GPT로 인하여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챗 GPT로 인하여 실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용만큼은 아직도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바로 고객과 동료입니다. 고객을 위해서는 고객 중심의 생각과 마케팅, 서비스, 시술을 제공해야 하며 동료를 위해서는 성장과 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제1회 케미티드 경영 컨퍼런스에서 만나겠습니다. 11월 14일 케미티드에서 만나요.